구불구불 이어진 해안을 따라 살포시 들어앉은 포구들. 동해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남해로 포구는 이어집니다. 바다와 마을이 만나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포구만리,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산대교와 영도대교를 경계로 북항과 구분하는 이곳은 부산 남항입니다. 남항은 부산의 서구와 중구 그리고 영도구와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 제1의 어항이지요. 그 유명한 남포동 자갈치 시장부터 충무동 해안시장 그리고 영도의 남항시장까지 남항과 가까운 곳에는 크고 작은 시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물론 이곳 시장들의 백미는 바로 수산물이죠. (1975년) 부산항에서 분리된 남항은 여전히 원양어선들의 모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구 근처에는 선박이나 선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선용품 가게들이 즐비한데요. 여기 뭐 파는 곳이에요? 배에 보면은 있잖아요. 그 무슨 기름 같은 거를 넣으려면 이렇게 타이틀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타이틀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프링이라고 말하거든요. 육지에서 말하면 쇠수퍼라고 말하면 됩니다. 종류가 많아요. 한 4, 5천 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이 가게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33년째입니다. 여기 온전히 다 선박회사고 조선소고 예, 다 내가 이렇게 있어요. 큰 바람이나 높은 파도를 피하기에 안성맞춤이라 해서 이름 붙은 대풍포. 그래서 동네 이름도 대평동이 되었다지요. 항구에 접안할 수 없는 커다란 선박 옆에는 고목나무 옆 매미처럼 작은 통통배가 앙증맞게 붙어 있는데요. 바다 택시 통선입니다. 어선 선원들 육지에 실어주고 또 배에 또 올려주고 그런 통선 왔다 갔다 하고. 안에만 항내만 아, 남항 아니면? 안만. 예. 통선에게 허락된 곳은 남항 0.5km. 몸집이 작은 통선은 이동이 편리해 큰 선박 사이를 요리조리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아버님은 여기서 통선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통선한 지가 한 30년 됐어요. 이게 남항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뜻하는 거예요? 남한 저 입구에 등대 안쪽으로 저 영도다리 안쪽으로 그래 남한. 영도 대평동과 중구 충무동을 잇는 통선. 옛날엔 전용 도선장이 따로 있었을 정도로 이곳에서는 꽤 유용한 이동수단이었지요. 하지만 대교가 생기고 불황까지 닥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말도 안 하시대. 배가 고기도 안 나고 고기 안 난 그 방면에 이제 배가 자꾸 감축이 돼 버려. 자갈 선주들이 적자 나니까 배를 묶어놓고 묶고 또 뭐 애지에 팔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30, 40년 전에는 진짜 배가 억수로 많았어요. 사방으로요, 남항. 바다는 그대로 있는데 건물이 많이 들어서도 무조건 많이 됐겠어요. 세상에
옛 모습 그대로인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저물어가는 통선의 시절. 비록 예전만은 못하다지만 적어도 이곳 남항에서는 통선은 여전히 귀한 이동수단입니다. 이 거대한 나무 상자들 역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어획량, 게다가 플라스틱 상자들 때문이죠. 상자 가득 담기곤 했던 그 많은 생선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어머니 여기 장사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할머니?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한 50년 됐어. 옛날에는 장사도 잘 되고 이랬는데 요새는 장사가 안 돼. 벤이라는 사람이 많이 오고 판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기 담고 남자들. 나는 자식들하고 못 먹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다섯을 돕고 살라고 내가 노가다도 하고 하다가 반찬 장사 시장 가서 맨들가 팔다가 안 돼서 막 요리가 많이 해봤어. 소박하지만 정갈한 할머니의 밥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손맛에 위로를 받았을까요? 남항은 바다 사람들의 수많은 삶과 함께 숨 쉬어왔습니다. 비록 예전만 못한 시절을 보낸다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보석처럼 반짝이는 부산 남항입니다. 부산의 어항은 모두 60여 곳. 그중 국가 어항은 단 2곳인데 기장 대변항과 이곳 다대포항이 바로 그곳입니다. 다대포항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 인구는 대략 2,500명. 부산에서 가장 큰 어촌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새벽 4시 어김없이 조업이 시작됩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냥 삼치 잡으러 갑니다. 왜 이렇게 아침 일찍 가시는 거예요? 새벽인데? 뭐, 몇 시라고, 그거 뭐, 한 30분, 예, 거리에 마차가기 때문에, 그 뭐, 낚시줄 넣고 일하면 날이 구만 셉니다. 줄 치는 거 여기 붙들어 매려고 그 해놨어. 이게 낚싯대예요? 예, 낚싯대. 삼치를 유혹할 낚싯대. 무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삼치를 어떻게 잡는 거예요? 방식이 되게 독특한 것 같은데요? 이 낚시줄 매가지고 배가 이래 달리면서 끄면 삼치가 잘 뭅니다. 따로 미끼를 달진 않는 건가요? 예, 여 플라스틱 이 줄을 갖다가 여 대나무에 한 개씩 채웁니다. 채워놨다가 배 이래 끌고 다니면서 그거 먼저 미끼인 줄 알고 뭅니다. 다 같은 삼치라도 포구마다 또 어부마다 잡는 방식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특이하게도 대나무 낚싯대를 이용하는 다대포의 이복전 어르신. 단단한 대나무를 낚싯대 삼아 능숙한 손놀림으로 낚싯줄을 흘려보냅니다. 특별한 미끼도 필요 없는 삼치잡이. 대신 조류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베테랑 어부에게도 삼치잡이는 복불복입니다. 혼자 나온 조업, 잠시의 쉴 틈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 다대포 바다에 어느새 여명이 밝아옵니다. 삼치는 여름부터 가을까지가 제철이라는데요. 드디어 오늘의 마수거리. 그런데 이 녀석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손맛을 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인 삼치잡이에 나서야 할 때.
삼치는 해가 뜰 무렵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항해하는 배의 속력에 맞춰 낚싯줄을 천천히 감아 올리자 곧바로 삼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침에 잠깐 좀 물다가 조금 있다가 또해 뜨면 잘 안 물립니다. 또 그래 물때 맞춰가지고 또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이쯤 되면 어부와 삼치 사이 고도의 심리전이라 할 만한데요. 수심 약 20m 아래 서식하는 삼치. 미끼를 물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랜 세월 손끝에 배인 감각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적은 거 한 마리 해 먹으려고. 이거 삼치예요? 아니, 방어 새끼. 아침 해가 제자리를 찾으면 삼치도 어부도 잠시 쉬어갑니다. 이른 새벽부터 나선 길이라 허기도 달래야 하지요. 그래서 싱싱한 방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싱싱할 때 한 드셔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먹어 쌌어. 자주 먹어 쌌어. 말 그대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방어. 그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맛있습니다. 먹을만 해요. 먹을만 하다라. 글쎄요. 이렇게 겸손한 시식평이 또 있을까요? 식사하시면서도 계속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보시는 거예요? 걸었어요? 한 마리 물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눈길은 계속 바다에. 이것이 어부의 직업 정신입니다. 아, 고기가 무니까 식사도 못 하시네요. 밥 먹을 사이가 없습니다. 저쪽에 또 물었어요. 이거야 원. 어르신 아침 식사를 제대로 방해하는 삼치떼. 항해하는 배의 속력에 맞춰 삼치들이 줄줄이 걸려듭니다. 방금 떨어진 지. 낙동강 하구에 있는 다대항. 이곳에서는 주로 고등어나 방어, 삼치 같은 연안에 사는 고기들이 많이 낚이는데요. 그날 잡은 것들은 곧바로 거래됩니다. 새벽나절 조업치고는 섭섭치 않은 수확. 어부의 정직한 노동은 내일도 이어지겠지요. 다대항과 함께 낙동강 하구에 있는 이곳은 부산 하단포구,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입니다. 낙동강 수문을 경계로 수문 위로는 강, 아래로는 짠맛이 나는 바다가 펼쳐지는데 도심 속 아파트 숲과 묘한 대조를 이루는 포구죠. 매년 5월이면 이곳에서는 한바탕 축제가 펼쳐집니다. 이름하여 하단포구 웅어축제. 가을이 전어의 계절이라면 봄은 바야흐로 웅어의 계절. 가을 전어보다 고소하다는 봄의 진미 웅어는
예로부터 미식가들만 몰래 찾았다는 계절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봄날의 축제. 이곳에서는 그 웅어를 한없이 또 마음껏 맛볼 수 있지요. 낙동강의 끝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하단. 하단 포구는 1876년 부산항이 개항하면서 모든 물자들이 모이는 상업의 요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옛일이 됐지요. 하단 포구는 바다가 아닌 강의 포구입니다. 을숙도와 갈대, 그리고 한때는 낙동강 제첩으로 유명했던 곳. 하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 낙동강의 별미라 불리는 웅어였습니다. 다른 포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귀한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아버지하고 고기 잡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저는 좀 오래 안 되고 아저씨는 좀 한 40년 됐죠. 옛날에 내가 좀 미싱을 좀 했거든요. 저녁 때부터. 할머니하고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웅어 잡고 일하니까 어때요? 좋지 거의 뭐 다른 사람 때리는 것보다 좋지. 부부의 봄은 웅어로 시작해 웅어로 끝이 납니다. 멸치과의 웅어는 낙동강에서 잡히는 바닷고기.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산란철이 되면 바다에서 이곳 낙동강 하구를 찾아오죠. 바로 이때가 가장 맛 좋은 웅어를 맛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이구 진짜 고기 때문에. 진짜 크다. 예를 들어 낮에 놓으면은 저녁에 오후에 걷어들이고 그래. 그래야 고기가 안 물리고 싱싱하고 바닥바닥의 그래야 이렇게 고기가 되고. 싱싱한 웅어는 맛이 고소하고 육질이 쫄깃해 전어와 마찬가지로 뼈째 먹을 수 있는 생선입니다. 강에서 잡아올린 바다의 깊은 맛.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을 만큼 귀하게 여겼는데 요즘엔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된다는군요. 저는 지금 잡으면은 가격이 그렇고 이거는 지금 지철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이 크 찼거든요. 지금 이제 이 알을 갖다가 여기 다 알살 올랐어요. 알살. 그러니까 이걸 살려줘야 되는 게. 이거는 새도 못 먹게. 근데 오늘 이게 한 3년 전부터 영 안 나요. 진짜로 많이 났는데 이거. 저 숨은 저기 10개인데 숨은 하나가 100m면은 4개 뭐 400m, 400m 밑에 들어가면은 최고로 많이 잡았을 때가 이게 11강국. 거짓말 이런 강국에 11강국. 한 털에 요 정도면 많이 잡힌 거예요. 몇털 나는데. 아직까지 2털 더 있어요. 부부는 하루 2차례 조업에 나섭니다. 해가 뜨기 전에 한 번, 해가 질 무렵에 또 한 번. 매일 빼놓지 않는 봄날의 조업에는 황새도 함께합니다.
전날 미리 쳐두었던 그물을 올립니다. 성질이 급해 물 위로 올라오면 바로 생을 마감한다는 웅어. 맛있게 먹는 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먹기 좋게 그 머리부터 싹 먹어야 이게 입속으로 살살 넘어가는 거꾸로 보면은 안 넘어가 걸려가.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미식가들이 인정하는 봄철의 별미. 하지만 웅어를 맛볼 수 있는 포구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하단 포구는 그 귀한 웅어잡이의 명맥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요새 없는데 없는 그 치고 많이 잡아. 한 몇 킬로 됩니까? 한 20kg 가까이 되겠네. 20만 원 하고 2, 3만 6, 26만 원. 연륜이란 바로 이런 걸까요? 예상한 대로 20kg을 채웠습니다. 도심 속 작은 포구, 작은 낚싯배가 강 위를 찬찬히 유람하듯 이곳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갑니다. 창원시 마산 합포구. 이곳엔 향긋한 내음으로 가득한 포구가 있습니다. 마산 진동항이죠. 봄 한철 맛볼 수 있는 미더덕의 80%가 이곳에서 생산되는데 바다 향을 가득 품은 미더덕의 봄은 곧 진동항의 봄이기도 합니다. 저 덮밥 만드는 덮밥. 예. 지금 요 고현이 이제도 덮밥이 안 유명하니까 이게 씹힐수록 오돌오돌하게 맛있지. 손이 많이 가네, 그죠? 예, 잠깐만. 하나하나 일일이 껍질을 깐 미더덕. 미더덕은 해물 요리 세계에서는 가히 신 스텔러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더덕이라 해서 이름 붙은 미더덕은 주연만큼 빛이 나는 조연. 하지만 주연을 맡아도 손색 없는 바다 본연의 맛을 품고 있지요. 입속에서 탁 하고 터질 때 향긋함, 오도독 오도독 씹는 맛은 더 일품.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그 맛을 캐러 갑니다. 새벽 3시 반, 진동항의 이른 아침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더덕 양식이 최초로 시작된 진동항. 포구를 출발해 배로 조금만 가면 미더덕 양식장이 있는데요. 양식이라지만 자연산과 매 한 가지입니다. 애초에 플랑크톤으로 해류를 떠다니다가 얕은 연안 바위나 암초에 붙어 사는 미더덕. 하지만 홍합이나 굴처럼 따로 씨를 뿌릴 필요 없이 바다에 그 물만 매달아 놓으면 자석처럼 붙어 자라는 것이 바로 미더덕이죠. (6월에) 매달아 놓은 그물은 다음해 2월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보통 7월 말까지 수확을 하는데 봄이 절정에 달한 4월과 5월. 알이 가득 차오른 미더덕은 그때 가장 좋은 맛과 향을 자랑합니다. 한창 물이 오른 미더덕은 봄철이 최고 전성기.
수확 작업은 해가 뜨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Took the breath from my open mouth. Never known how it broke me down. I went in circles somewhere else.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봄. 그 맛을 보기까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았는데요. 수확한 미더덕 껍질을 일일이 벗겨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작업 들어온 양이 160kg. 160kg 됐어. 오늘은 이제 지금 택배 주문이 많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5월달에는 지금 5월달에 오히려 살이 많고 좋은데 오늘 택배 주문이 많이 없네. 그래서 오늘은 거의 다 수협으로 다 납품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물건이 좀 알아주는 물건이거든요. 전국에서 다시 보면 이 껍질이 많이 안 붙어 있을 건데 이 보통 이렇게 까거든요. 이렇게 까면 엄청 많이 까고 이렇게 까면 엄청 많이 까고 먹는 사람 불편해.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까면 먹는 사람 엄청 수월하고 우리는 조금 힘들지 한 바퀴 더 돌려야 되겠다. 껍질 하나도 남다른 진동 미더덕. 자부심이 듬뿍 배었습니다. 우리 여기 까다가 허리 아프면 또 서서 좀 까다가 해라. 네. 허리 아프면 이제 자 이렇게 서갖고 이제 이게 또 까다.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아니 근데 장담보다 껍질을 벗긴 미더덕과 그렇지 않은 것은 가격 차이가 2배. 그러니 몸이 고단해도 일일이 손을 보탤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씩 합니까 10kg면? 만 원. 10kg에? 10kg에 10만 원. 이제 가져가서 자기는 시장에서 쪼매씩 나눠서 다시 파는 거거든. 도매상이 주는 거. 우리가 저 중간 상인들한테 주는 거는 9,000원. 소매로 파는 거는 1,000원도 붙이고. 만 원. 못해서 나는 더덕이라는 미더덕. 못생긴 껍질이 품은 주홍빛 속살의 맛과 향은 그 자체가 봄이고 또 바다입니다. 그래서 진동항은 유난히 더 향긋한 포구입니다. 낭만이 넘치는 보물섬 남해입니다. 남해군 삼동면과 창선면을 잇는 창선교, 그 곁에 지족항이 있습니다. 지족항이 특별한 이유는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 때문인데요. 바로 죽방염입니다. 바닷일은 물때와의 줄다리기 같습니다. 물때가 허락하지 않으면 조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오늘은 그 물때가 허락한 날. 원래 죽방 멸치란 것은 여름 멸치입니다. 여름 멸치가 최고 좋거든요. 죽방 멸치가 7월달, 8월달, 9월달 이 3개월간에 거쳐서 잡는 멸치가 최고. 한 1kg에 한 20만 원, 30만 원 최하가 갱맥갑니다. 그것도. 오늘 가보시면 원래 시래기 실치라고 쪼매는 게 애들 원래 손주들 좋아하는 멸치라 가지고 아주 잔치는 멸치가 있거든요.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바닷일. 그 중에서도 죽방염 멸치잡이는 물때에 따라 수확량이 결정됩니다. 얕은 바다 그 길목, 바다에 새겨진 V자 모양은 약 10m 길이의 대나무나 참나무를 갯벌에 박아 만든 그물입니다.
이 특별한 고기잡이를 죽방염이라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저 대나무로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물 물 빠지면 훨씬 좋다 보니까 물이 빠져야 멸치가 많이 들지. 그래서 이 죽방도 관리를 하기 나름이라. 주로 멸치를 잡기 위해 고안된 이 방법은 고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원시 어업의 원형. 그 특별함 때문에 올해 4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여기가 지름이 총 한 9m 정도 됩니다. 요 지름이 9m인데 이 멸치가 많이 들 때는 이기에 가을철 되면 이제 멸치가 얼마나 많으면은 그 쫓긴 멸치들이 비좁아 가지고 죽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흐린 물빛 사이로 반짝이는 멸치떼 보이시나요? 수심은 얕지만 물살이 빠른 곳. 그물은 물살의 반대 방향으로 벌려놓습니다. 밀몰 때 흘러들어온 멸치들은 꼼짝없이 갇힌 신세. 어부는 그때를 노려 뜰채나 그물로 멸치를 퍼냅니다. 그래도 산 놈은 살아가죠, 여기서. 이게 이제 시래기라, 이게. 시래치. 그런데 뜰채에 걸려드는 건 멸치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버지한테는 이거 덩들이, 응? 이 똥이라, 이게. 덩들 똥. 이렇게 떼고, 이제 씻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근데 잡았다. 멸치 잡으러 왔다 생새우를 먹고 이번엔 문어까지 등장. 일석삼조가 따로 없습니다. 주로 5월부터 10월까지 수확량이 많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는 그보다 덜한 편. 물때에 맞춰 배를 타고 들어가 그 즉시 건져낸 죽방멸치는 그물로 잡아올린 멸치에 비해 상처가 없어 멸치 중에서도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합니다. 죽방멸치는 잡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죽방염에서 건져온 멸치는 곧바로 삶는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서너 박스 녹았나? 시래기 속에 든 이 멸치가 참 좋아요. 여름철에 시래기하고 같이 섞인 이 멸치는 진짜 A급이라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죽방 멸치가. 배 터지기 전에 삶아야 돼. 그렇죠. 그게 최고 안건이라니까 그래. 물이 끓는다. 죽방멸치 그 비장의 무기는 또 있습니다. 우리 요 소금은 한 3년을 간수 뺀 거. 오랜 시간을 들여 간수를 뺀 소금에서는 단맛이 납니다. 질 좋은 소금과 지족한 멸치의 만남. 죽방멸치의 명성이 괜한 것이 아니었네요. 많이 있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멸치를 많이 삶으면 이걸 다시 국물용으로 끝내준다 아닙니까? 멸치를 많이 삶을수록. 응? 이게 다시 오리지널 다시. 뜨거운 가마솥에서 삶아낸 멸치는 잠시 식힌 후 볕 좋은 날에는 야외에서 혹은 건조장에서 잘 말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변형되지 않은 멸치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가장 세다는 지족 해협. 그리고 그곳의 특별한 죽방염 멸치. 지족항은 바다가 허락한 옹골찬 맛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삼천포대교를 지나면 경남 사천입니다. 그곳에 바다 위에 작은 섬처럼 떠있는 중촌항이 있습니다. 보기엔 작고 조용한 어촌. 이곳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바닷물이 빠져나간 자리. 이곳에서 한창 작업 중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내일이 뭐 무슨 날입니까? 오늘 작업하십니까? 전어를 내일부터 잡는다니까. 아, 내일 첫 접이에요? 예. 올해 첫 접이에요? 그렇지. 아, 전어가 올해부터 금어기가 생겨갖고 7월 15일까지 금어기고 16일부터 전어 잡는 걸로 돼 있어요. 2달 보름 동안의 전어 금어기 그 마지막 날. 오랫동안 조업을 쉬었던 탓에 손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물입니다. 잠시 고향을 떠났다 돌아온 영삼 씨, 그리고 영삼 씨의 아내가 서툰 솜씨를 보탭니다. 영삼 씨에게는 숨은 조력자가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영삼 씨의 부친이죠. 저도 잘 못합니다. 아버지 옛날에 하지 말았거든요. 배우지 말라 그러더라. 아, 그물. 아버지 왜 그 아드님한테 이거 그물 하는 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좋은 거 하고 이제 다행인데 이게 제일 해당하고 제일 다름을 정말 따는 건데 해당하고. 저도 뭐 아버지한테 이제 그게 죄송한 거지. 어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공부도 해봤지만 또 기대대로 또 안 됐고 또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부모님 혼자 계시니까 또 누가 한 사람은 책임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처 못 떠났어요. 빨리 떠났어야 되는데 못 떠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당신이 평생 해왔던 어부의 일을 아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 하지만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돌아온 고향. 영삼 씨는 이제 작은 어촌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됐습니다. 한여름의 새벽바다는 꽤 쌀쌀한 기운을 머금고 캄캄한 바다엔 작은 배 한 척이 홀로 불빛을 밝힙니다. 그래도 아내가 함께 있어 든든한 조업이죠. 사실
사천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어 축제가 펼쳐질 만큼 모두가 인정하는 전어의 고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촌항은 사천에서도 전어잡이로 이름난 항구지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전어, 드디어 올해 첫 상봉입니다. 아이고 올해 첫 얻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전어는 가을철 별미로 유명합니다. 금어기가 끝난 뒤 바로 잡은 전어를 햇전어라 하는데 어떤 이는 가을보다는 여름 햇전어를 더 쳐주기도 한답니다. 한 해 전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햇전어. 오래 기다린 만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해 보아도 좋을까요? 근데 이거 뿌린 지 한 5분 만에 올리시던데 예. 그래 해도 올라와요? 예, 이거는 뭐 저는 그렇게 해서 잡습니다. 많이 잡은 겁니까? 안 잡힌 겁니까? 안 잡힌 겁니다. 전혀 안 잡힌 거예요. 처음 시작인데 거머리 끝나고 처음인데 올해 전어가 많이 없을 것 같네. 이래 잡아갖고 계산 안 나오는데 바깥 못 하겠는데 영 재미가 없네. 오랜만에 조업인 탓에 기대가 컸던 걸까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 걸까요? 다시 그물을 투망합니다. 저래가 딱 잡으면 있어야 되는데 없네. 어부라는 직업의 8알은 기다리는 일. 조류와 날씨, 또 그물에 걸려들 저 바다 아래 생명들까지 모두 때를 기다려야 하지요. 봄을 지나 여름, 그 끝에 첫 전어를 만난 것처럼 어부의 기다림 끝엔 풍성한 수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하나 똑같은 바다, 똑같은 포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사람 사는 냄새가 더 짙게 배인 곳이 있지요. 이곳 통영항이 그렇습니다. 통영에서는 매일 2차례 경매가 열리는데 새벽 4시에는 활어 경매시장이 열립니다. 문어. 자, 13,500원. 포구마다 어민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는 바다의 불황. 통영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라도 쉬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 혹시 경매 뭐 받으셨어요? 고기 오늘 많이 안 나갔고 오늘 뭐 조금 샀어요. 뭐 받으신 거예요? 돈 샀어 돈 2마리. 얼마예요? 2마리에 22,000원. 양이 적다고 해서 쉬어갈 수도 없습니다. 간재미 위에서는 저 우지방에서는 간재미라 하고 오늘은 가오리. 통영항은 일제강점기 바다를 매립해 만든 항구입니다. 이곳에서는 부산으로, 여수로, 또 사천으로, 거제로 항구를 끼고 있는 대부분의 곳으로 바닷길이 통합니다. 물론
욕지도나 매물도처럼 인근에 있는 작은 섬까지 못 가는 곳이 없지요. 여객선이 운항되는 통영항. 그 바로 곁에 서호시장이 있습니다. 서호시장은 통영을 대표하는 아침 시장인데요. 이르면 새벽 3시에 문이 열린다고 하니 아침 시장보다는 새벽 시장이 더 어울리겠네요. 이곳 가까이에는 또 다른 시장들도 몇 있지만 서호시장만이 유일하게 아침에 열리는 시장. 그런 까닭에 식당을 하거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이 바로 이곳인데요. 인근 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수산물들은 서호시장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어머니 여기서 장사 얼마나 했어요? 여기서 13년. 보통 이런 거 사가면 뭐 해 먹어요? 무침으로 배무침, 멸치 회무침. 멸치 배무침. 이거는 이제 찢어가지고 삶고 삶다는 거. 너무 싱싱하고 맛있어. 장사는 보통 2시에서 4시까지 정도 오후에 새벽에 일찍 나오다 보니까 하루 종일 못 해. 예, 그래서 거의 한 오후 4시나 5시 되면 이 시장 서호 전통시장 거의 정리하고 조금 어르신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새벽에 4시 나와가지고 지금 12시 정도 되면 이 시간에 이제 거의 가시고 조금 이제 지금 요새는 2세대들 이제 아들 자식들이 이제 물려받은 사람들은 오후에 늦게까지도 서호시장은 이제 장사를 합니다. 포구의 바다는 낭만의 바다라기보다는 삶의 바다에 가깝습니다. 캄캄한 새벽, 한 척의 고깃배가 밝히는 불빛과 활기는 그 자체로 누군가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때로는 고요하고 한적하다가 금세 활기로 가득 차는 곳. 비릿한 삶의 냄새가 곳곳마다 짙게 밴 그곳. 포구. 그곳에 가면 우리의 삶이 살아 숨쉽니다.